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스클리닉에서 함께 나누는 건강한 삶에 관한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의 전문의이신 좌윤 선생님께서 면역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건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면역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맞습니다.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면역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면역이라는 주제가 어려워요, 예, 선생님.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더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면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상태가 왔는데 선생님께서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일단 면역에 대해서 좀 아실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가장 키워드는요.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적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 구별 능력을 면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몸에서 가지고 있는 본래의 것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좋은 것, 나쁜 것, 내 몸에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별해서 그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이나 공격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게 망가지게 되면 우리 인간은 병이라는 걸 얻게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건강 방송이나 아니면 건강 기능 식품에 의해서 면역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이 힘이 커지면 좋은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렇죠. 면역력이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힘이 들어가니까 면역력이 그래서 건강 기능 식품에서 면역력 이 약을 먹으면 면역력이 5배 혹은 뭐 10배가 좋아진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다 허위인 것은 첫 번째는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정의할 수 없어요. 의학에서 면역이라고 하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 합니다. 면역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의 시스템을 말하기 때문에 면역이 정확히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정의가 어렵다는 것은 측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죠? 한 배, 두 배, 세 배, 5배, 10배는 한 배를 알아야 두 배를 아는 거죠. 그러면 면역이라는 게 정확히 개념화돼야 두 배, 세 배도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의학에서 모르겠다는데. 근데 그걸 자기네가 어디를 콕 하나 집어갖고 그게 면역력인 것처럼 부풀릴 수 있죠. 이것에 비해서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서 유명한 홍삼을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진다. 그 말이 되게 웃긴 거거든요. 홍삼을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진다? 라는 것이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면역력이 정의가 안 됐는데 홍삼을 먹으면 면역이 왜 좋아져요?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 이해해야 할 것은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크게 좋은 것도 아니고 작은 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몸이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면역 시스템이 과민 반응을 해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겁니다. 과민 반응을 한다는 건 힘이 좋은 거잖아요. 그럼 면역력이 좋으면 자가 면역 질환 걸리는 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맞는 시스템을 내가 갖고 있느냐의 문제죠. 면역력이 좋아지면 몸이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바이오나 의학산업계에서는 어떤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식품 또 어떤 특정 유사단체에서 뭔가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논리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면역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데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사람이 면역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백시네이션 그러니까 그 주사를 맞으면 자기가 그 병에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고요. 내가 그 코비드에 19의 주사를 맞으면 뭐 화이자나 모더나나 맞으면 내 면역 시스템이 그것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 몸의 시스템이 연약한 사람은 백신을 맞아도 병에 걸려요. 옛날보다 덜 걸리게 되는 거지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돌파 감염이라는 게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부스터샷도 결국은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자기 몸에 잘 맞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는 부스터샷을 맞아도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따라서 개인 위생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몸의 한 가지 시스템이 좋아진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것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어떤 특정한 것을 많이 먹거나 보약을 많이 먹으면 건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영양제를 많이 먹으면 건강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라는 게 있고 그것이 필요 용량이 충족돼야 우리가 건강한 거지 쓸데없이 많으면 그게 비만이 될 수 있고요. 그게 과항진을 일으켜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결국은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를 이르는 시스템화된 말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면역력에 속지 마시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내 몸에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면역을 좋게 하는 특정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면역을 좋게 하려면은 어떻게 일상생활의 그 습관들을 고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유치원 때 배운 거면 족합니다. 오, 잘 먹고 잘 어, 자고 아, 잘 놀고 잘 싸면 돼요. 음, 이것에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근데 현대인은 잘 못 자요. 가장 큰 문제는. 네, 그리고 수면이, 소화불량에 많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잘 못 놀아요. 감정의 기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은요. 기뻐할 수도 있어야 되고 슬퍼할 수도 있어야 되고 화낼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웃음을 크게 웃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을 제대로 발출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 싸야죠. 먹었으면 배설, 싸야죠. 네, 배설. 그런데 화장실 가보면 다 변당이라고 그래서 똥이 풀어지거나 아니면 딱딱하게 나오나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면역은 복합적인 생각에서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전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한 겁니다. 요즘은 특별히 이 시국에 이제 선생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코비드 19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그 면역을 어떻게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도 굉장히 관심이 높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좀 교육시켜 주세요. 예, 첫 번째는요. 제가 원래 그 모더나를 맞았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면역이 건강하다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세 가지입니다. 감기에 자주 안 들면 나는 면역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감기에. 그다음 알러지나 기타 자가 면역 질환이 없는 사람들은 되게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늘 얘기하지만 똥오줌을 잘 싸면 면역이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자기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 인생에서 병이 있다? 그러면 내 면역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야. 그럼 면역을 좋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까 감기에 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물을 잘 먹는 겁니다. 따뜻한 물을 먹는 거예요. 우리 몸의 온도에 쉽네요. 맞는 따뜻한 물을 충분히 먹어줘서 그 물이 쉽진 않습니다. 먹는 건 쉬운데요. 네. 사람이 먹으라고 그러면 잘 먹어요. 근데 문제는 내 몸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먹는 물이 내 몸에 남아있을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몸에 남아있으면 나타난 증상을 알면 쉽게 할 수 있죠. 첫 번째, 손발이 따뜻해져야 돼요. 그리고 피부가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이 좋으면 그 다음에 쥐나 몸에 굳는 현상이 없이 유연해지면 우리 몸에 물이 많은 거예요. 근데 내 몸이 뻐근해진다, 뼈소리가 난다, 다 물 부족이고요. 그 다음에 손발이 차다, 내 몸에 독이 되게 많으니까 물이 독을 해독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도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먹고 그것이 내 몸에 유지될 수 있도록 내 신체를 바꾸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잠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병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피로에 문제가 있으면 건강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몸을 피곤하지 않게 만드는 생활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 세 번째는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요. 자기 몸에 맞는 야채와 과일을 자주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면역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핵을 담당하고 있는 게 비타민과 무기질이에요. 물론 단백질은 되게 중요하지만 그 가장 사람들이 부족하기 어려운 것이 비타민과 무기질인데, 이 비타민과 무기질이 가장 많은 곳이 채소와 과일이에요. 근데 채소와 과일이 골고루 먹으라고 하는 거는 건강한 사람이고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골고루 먹으면 안 됩니다. 자기 몸에 해되는 음식들이 많아요. 당뇨병 환자는 과일을 먹을 때 단 과일을 먹으면 완전히 문제가 그렇죠. 되고요. 그리고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채소를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갈아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염산을 넣어줘야 되니까 비타민 C나 뭐 애플 사이다 비니걸 같이 첨가해서 먹어야 될 거고, 또 염증이 많은 사람은 기름을 먹어줘야 되니까 오메가 3나 아니면 뭐죠, 올리브 올리브 오일. 오일이나 들기름이나 이런 걸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 사람마다 다른데 비타민과 무기질이 내 몸에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채소와 과일을, 정말 내 몸에 맞는 채소와 과일을 찾아내셔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 몸에 맞는 과일과 채소는 어떻게 찾느냐? 그것을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먹고 똥이 노랗게 나오면 좋은 음식입니다. 황금변. 예, 근데 먹고 똥이 초록색이 되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채소를 먹은 게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채소 색깔이면 안 그렇죠. 된다. 예. 그거는 위산이 그거를 녹여주지 못한 거고, 장에 있는 미생물이 발효시키지 못한 거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평소에 노력을 해서 내가 똥이 노랗고 뭐 황금색이 나오면서 뜨는 때, 그날 전날 저녁에, 전날 점심에 뭘 먹었는지를 기억하고 그걸 적어 놓다 보면 공통된 음식이 나옵니다. 그게 나의 몸에 가장 최적화된 음식이에요. 그런 음식을 자주 공급해주면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활발해지고, 따라서 자기 몸을 이해하는 게 면역 시스템을 이해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쉬운 건 어린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걔네들은 아픈 데가 없잖아요. 그 이유가 잘 놀아요. 그리고 화나면 화내고, 네. 울고 싶으면 왕 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이 네. 축적되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애들이 똥이 문제가 되면 울어요. 그런데 똥을 잘 싸면 되니까, 애들 똥 보시면 처음 애들 똥은 되게 황금똥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장이 건강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은 뭐 부스터 샷을 맞아야 내가 코비드를 이길 거라고 자꾸 하지만, 면역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는 게 문제. 마지막 하나 첨가할 수 있는 건, 너무 깨끗하게 살지 마세요. 면역이라는 건 내 몸에 살고 있는 시스템이 전투를 많이 해봐야 경험이 느는 겁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 깨끗하게 살아서 면역 시스템이 외부의 적과 싸워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물질이 들어오면 지게 되겠죠. 전투를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해요. 미국에 용병들이 있는데 그 용병들도 그 값어치가 대부분은 전투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생명을 건 권투에서 그 경험을 이겼다면 저 사람을 쓰면 우리 전투에 이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외부와 싸우는 경험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기면 건강해집니다. 네, 오늘은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 몸의 면역에 관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몸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 시간 내내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끼기도 했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